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의 상징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북극권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옥중 사망 배후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러시아와 미국 관계 등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중심으로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알렉세이 나발리 어떤 사람이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1976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출생한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예일대학교까지 유학하는 엘리트였거든요. 그 미래의 러시아라는 정당을 이끌고 거의 지금 러시아 정치판에서 명망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독재와 맞서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러시아 미래라는 정당은 러시아 선관위에서 몇 년째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발리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반푸틴 세력의 수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반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반대해서 제도권에 진입 못하는 것일 뿐 진짜 정치력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다른 단순한 정치인들과는 격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꾸준히 반푸틴 활동을 해왔고 영향력이 센 인물이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더욱 경계와 제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렉세이 나발리의 정치적 성향은 어땠습니까? 그 일부 언론에서 나발리의 정치 성향이 반이슬람, 반중, 반이민,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다는 걸 일단 전제해 두고, 그런데 여전히 나발리는 아주 강경한 반푸틴 주의자입니다. 청년층에 특히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푸틴의 아픈 부분을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숨겨진 딸을 발견해서 폭로한다든지, 그 숨겨진 딸의 재산을 통해서 푸틴이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까지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이 예전에 전두환처럼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예. 모스크바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있다라고 이게 폭로를 했고요. 저기 2011년에는 모 방송 인터뷰에서 통합 러시아, 이 푸틴의 정당을 사기꾼과 도둑놈의 정당이라고 패기 있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과 도둑놈들이란 말이 러시아 자체에서 유행할 정도로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민주화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존재감을 확실히 대중에게 각인시켰고요. CIA와 영국의 MI6와의 첩보 자산이다, 이쪽에 간첩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반푸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러시아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47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이미 2020년에도 독극물에 의해서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의식불명에 빠진 겁니다. 재빨리 이 비행기가 회항해서 그때 의료진이 이렇게 긴급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바람에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그때 이제 나발리 측근은 경찰이 나발리에게 치명제 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독일 연방군 연구소가 나발리에게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라는 러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독극물입니다. 이게 사용됐다라고 증거까지 됐죠. 물론 러시아에서는 부정을 했습니다만.
자, 당시에 이 독극물 살해 미수 사건이 밝혀진 진실은 없습니다만 정황상 짐작컨대 푸틴 쪽에서 자행한 것으로 보는 설이 좀 타당하겠죠? 그때 나발리를 살렸던 중독될 때 치료해줬던 러시아의 의사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또 결정적으로 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배짱도 좀 두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FBS의 고위 인사인 것처럼 속여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그 작전 요원과 직접 통화해서요 사건의 진상을 밝혀냅니다. 자신이 그 당시에 사건의 화학 담당 요원이 FBS의 고위 인사인 줄 알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독약을 나발리에게 이렇게 전달했는데 분명히 자신들은 성공했는데 빠르게 비행기가 회항하고 비상착륙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나발리한테. 예. 나발리는 이걸 녹음해가지고 밝히기도 했고요. 물론 이래도 이제 모두 다 러시아 당국은 부정을 했죠. 그러겠죠. 예. 이후에 나발리가 그때 그래서 45개 다른 서방 국가에서 막 푸틴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푸틴은. 이후에 2021년 1월 17일 나발리가 아내와 함께 러시아로 다시 귀국합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에 미국에 쫓겨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귀국하지 않습니까? 5월 8일 날. 네. 85년 2월 8일 날에 그 2.12 총선 나흘 전에 귀국했죠. 그때 죽을 수 있다라고 말렸었는데 그거하고 이게 교차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공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체포당했죠. 예. 나발리는. 그 이후로 바로 감옥에 수감이 됐고 이번 사건으로 숨짐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망당한 거죠. 예. 이제 이 옥중에서 러시아 최악의 4대 교도소라고 불리는 파크로프시 제2교도소에 수감됐는데 2010년에 시행되는 형법개혁으로 뭐 힘든 육체노동이나 구타 같은 건 사라졌지만 교도관들에게 계속 감시당하고 하루에 5번 정도 8시간씩 러시아 찬양물, 이거 푸틴 찬양물이거든요. 이거를 막 강제로 시청해야 되고 심리적 고문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발리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50개는 차단되고 좀 더 삼엄한 그야말로 네네치프 하르프 제3교도소라고 여기 북극의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살벌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예. 여기서 결국 나발리는 사망했죠. 자, 그렇다면 교정당국에서는 나발리의 사망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형무소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라고 이 지역교도소에서는 고시로 발표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쓰러지고 나서 2분 뒤에 교도소 의료진이 도착했고 4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0분 가까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오후 2시 17분에 숨지고 말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2시 17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런데 서방의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뒤 나발리가 수감된 3년 동안 무려 300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고 냉동 처벌 감방에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수감 기간의 4분의 1을 굉장히 춥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이 지역에 외투 없이 밖에 서 있거나 찬물로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건강상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죽기 하루 전에 CCTV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계속 독극물 사건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BBC는 이제 혈전이 뭉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나발리 예. 옥중 사망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이어지고 있던데 특히 유력한 주장이 이른바 KGB식 원펀치 암살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2시간 30분이 넘게 서 있다가 누군가가 심장을 원펀치로
한 번에 딱 때리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사망이 가능하고 이 기술이 KGB의 오래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감옥에서 보육했던 수감자들이 간수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수감자들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또 증언까지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푸틴 대통령 자신이 KGB 출신이잖아요. KGB 출신에다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증언 나오고 오랫동안 추운 곳에 방치됐고 막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이 나발리 시신을 가족에게 계속 인도하지 않다가 9일 만에 인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네.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거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그 의혹은 뭐냐면은 사망한 지 불과 2분이 지난 시점에서 2분 만에 교도소 당국은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 발표를 했고요. 4분 후에 러시아가 통제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발리 사망했다고 발표가 나고요. 7분 뒤에 크렘린궁 대변인이 나발리 사망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뭐 미리 짜여진 뭐 공식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2시 17분 그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보다 무려 4시간 전이나 한 오전 10시쯤에 같은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나발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석연치 않은 행보가 예.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의 발표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나발리의 친동생을 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추모객들을 러시아 당국이 체포하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 석방하라라고 시위하다가 예전에 한번 또 수배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배를 당했고요. 예. 또 시민들이 나발리라는 정치인 죽었는데 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꽃 그럴 수 갖다 줄 있죠. 수 있고 예. 그 사람들을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잡아가서 젊은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입영영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지금. 예. 군대에 그러니까 입대를 말도 안 시켜버리고요. 되는데 이런 일이 현재 추모 말고 군대 가라는 이야기죠. 예. 그 지금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결정도 안 났고 이 수사관들이 나발리 어머니한테 시신을 전달하면서 비공개로 치러라라고 협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러시아가 또 독재군요. 독재국가. 예. 독재죠. 완전히 독재군요. 예. 자, 이 후속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군사 독재 그때하고 거의 예. 뭐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후속 보도를 보면은 유럽연합에서는 독립적인 국제조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등도 나발리 사망에 대한 의문사에 대해서 자국지대 러시아 외교관들을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거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서 나발리의 사망은 혈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나발리의 사망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유력한 정적이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 자체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뭐 폴란드 이런 서방 국가에서 나발리 의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국은 제재에 당연하게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더 문제가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있는 반면에 러시아 제재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고요.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푸틴은 입 다물고 있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데 지구촌이 한치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독재자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